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밀리터리 관련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할 만한 새로운 시계가 볼워치에서 나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군의 사기를 올리고 일본군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둘리틀 공습작전의 8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시계를 내놓은 건데요. 사실은 80주년이 2년 전이었고 이 시계가 발표된 것도 2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볼워치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한국에 이제 재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올해부터입니다. 46mm 좀 더 큰 사이즈의 정통 파일럿 시계에 가까운 모델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청자분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가장 관심도가 높은 거는 40mm일 것 같아요. 이번 둘리틀 에디션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입니다. 볼 최고의 인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마블라이트라는 시계가 있잖아요. 마블라이트는 449만원 정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얘는 333만원입니다. 가격대가 더 낮은 컬렉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라이트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펙 같은 것들은 여기다 거의 다 넣어줬습니다. 하극상이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요. 100m 방수 성능에다가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8만암페어 황자성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시계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한 어필이 있을 것 같고요. 트리튬 야광 튜브의 색상도 무지개색으로 볼워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제가 됐던 특징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더 상위 모델인 마블라이트랑 비교해서 차이가 뭐냐? 무브먼트가 같은 무브먼트이긴 한데 여기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지 않은 평범한 무브먼트가 들어간다는 거. 무지개색이긴 한데 야광 튜브의 크기가 마블라이트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소재가 904L 스틸이 아니라 316L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시계에 들어가는 스틸이 들어간다는 거. 브레이슬릿과 크라운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 정도가 주목할 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펙을 잘 갖췄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볼워치가 하루에 모델 4개 정도를 정해가지고 35%에서 40%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잖아요.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전후 정도의 가격에서 이 정도 만듦새와 스펙을 가진 시계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둘리틀 공습 80주년 기념 에디션답게 역사 덕후나 밀리터리 덕후라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컨대 다이얼을 보시면은 둘리틀 엠블럼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7개의 말테크로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는 제17 폭격단 을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원이 있고 4개의 서로 다른 엠블럼이 있는데 작전에 참여했던 4개의 스쿼드론을 각각 상징하는 도안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투주 오 당제라고, 이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미국 애들도 근사한 엠블럼 같은 거 만들면은 라티너나 불어 같은 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미 육군 항공대가 쓰던 배지 디자인인데 현재까지 공군에서 배지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뒷면에는 항공모함에서 B-25 폭격기가 이함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런 것도 깨알 같고, 시계도 시계지만은 패키지가 역대급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시계 박스 중에서 제일 큰 시계 박스가 아닐까 싶은데, 시계 박스가 이만합니다.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시계 박스를, 제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큰 시계 박스를 주는데 시계만 들어있어서 이렇게 크지가 않겠죠. 둘리틀 작전에서 활약한 B-25 미체 폭격기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모형이 들어있어요. 대충 만든 플라스틱 모델이 아니라 쇠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묵직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돌아가고 바퀴도 다 움직입니다. 기관포도 돌아가요. 기관포도 돌아가고. 퀄리티 낮게 만들었다면 위에만 이제 도색을 하고 밑에는 플라스틱 판때기를 붙여놨을 수도 있는데, 또 놀란 부분이 밑에까지 깔끔하게 다 도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형만 해도 가격이 상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중에 파는 제품을 넣은 건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정도 퀄리티에 상응하는 모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저는 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증에 충실한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전쟁 전문가는 아니어서.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특기 번호 212로. 보병인가요? 네. 행정병이죠. 공구보고. 시계도 공구인가? 둘리틀 공습작전이 과연 뭐냐? 2차 대전 당시였던 1942년에 미국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직접 폭격했던 작전을 일컫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진주만 공습에 대한 미군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이었는데요. 일본이 역사상 최초로 외국군에게 본토를 공격받은 사건이어서 의의가 큽니다. 공습이 미친 실질적인 피해 이런 거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군 지도부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줬고, 그래서 그 뒤에 나쁜 의사결정이 이어지게 된데 이 둘리틀 공습 작전이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진주만 공습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미국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데도 공헌을 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명은 당시 지휘자였던 제임스 헤럴드 둘리틀 중령으로부터 따온 건데요. 근데 웃긴 게 원래 중령이 아니었대요. 이 작전의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비행기 조종을 잘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당시에 둘리틀이 소령이었는데 여러 비행 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어서 얘를 중령으로 갑자기 승진시킨 다음에 부대를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육군 항공대에 항속거리가 긴 폭격기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육군 기지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일본까지 닿지를 않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쳐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해군의 항공모함 있잖아, 거기서 폭격기를 발진시키면 되지, 발상의 전환을 한 것 같아요. B-25라는 중간 정도 크기의 폭격기인데 항공모함이 이제 활주로가 짧잖아요. 짧은 활주로에서도 뜰 수 있도록 무게를 줄이고, 복기는 이제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지들에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짠 건데, B-25 미첼 폭격기가 16대, 한 대당 기장, 조종사, 항법사 해가지고 다 장교급, 그 다음에 정비사, 사격수, 요 부사관 총 5명이 이렇게 한 대에 타는 걸로 해가지고 16 곱하기 5 하면 80이잖아요. 80명이 이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80주년 한정판이 나온 이유는 이때 참전한 사람들이 80명이어서. 자, 역사 얘기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고, 숙제 다 한 거죠, 저. 직경부터 볼게요. 직경은 40mm에 러그 트러그는 46.6mm, 두께가 12.8mm 정도 됩니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이걸 13.6으로 표시를 했던데, 여기 날짜창 돋보기까지 넣어가지고 13.6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께 재는 방식으로는 12.8 정도가 나옵니다. 볼이 항상 보면은 이 트리튬 튜브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얇지는 않습니다. 브레이슬릿 줄이기 전에 무게는 180g 정도 되고, 손목 사이즈에 따라서 150, 160g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러그폭은 20mm에 버클 부분은 18mm로 좁아지는 브레이슬릿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316L이라는 일반적인 스틸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볼에 좀 더 높은 스펙의 시계에 비해서 아쉬운 거지 거의 모든 스틸 시계는 316L을 씁니다. 피니시의 퀄리티는 여전히 좋습니다. 브러쉬의 수준이 특히 높고 폴리시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크라운이 멋있긴 한데 돔형으로 생겨서 손목에 차고 있으면 손등을 누를까봐 걱정을 했는데, 둥글둥글해서 그렇게 찌른다는 느낌도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스크롤 다운 크라운을 활용하는 느낌 같은 거는 윤활이 잘 되어 있어서 역시 볼시계답게 좋고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되어 있고, 다이얼은 매트한 느낌, 선버스트 브러쉬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매트한 느낌의 쨍한 네이비 블루에다가 트리튬 야광 튜브를, 이게 거의 흰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는 야광 튜브를 활용해가지고 가독성이 높습니다. 인덱스가 이 튜브 때문에 굉장히 모던한 분위기인데, 로고 플레이는 클래식하게 했어요. 레일로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옛날에 철도시계의 표준으로 활약할 때의 이 20세기 초중반의 디자인 요소들을 로고나 카운터 밸런스에 활용을 하는데, 20세기 초중반에 나왔던 철도시계로 쓰이던 회중시계랑,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빈티지 볼 손목시계, 그리고 현대의 볼시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 로고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비례나 디자인이 약간은 바뀌긴 했지만은 클래식한 기존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 46mm 모델과 다르게 이 40mm 모델은 파일럿 시계 핸즈가 아니라 마블라이트처럼 도핀 핸즈, 뾰족뾰족하게 칼침처럼 생긴 그런 핸즈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각이 날카롭고 클래식한 느낌이 강합니다. 파일럿 시계 느낌이 약해서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범용성이 높아져서 더 드레시해져서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날짜창 돋보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트리튬 야광의 특징은 밝은 데에서 빛을 모았다가 어두울 때 서서히 발산하는 게 아니라, 트리튬의 붕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축광을 하지 않아도, 빛을 쬐지 않아도 언제나 비슷한 밝기를 유지를 하거든요. 장거리 비행 같은 거 하실 때나 긴 터널 통과하시면서 운전할 때 축광 방식은 처음에는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트리튬은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어두워진 상황에서 얘만 빛을 여전히 내뿜고 있을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셀리타의 SW200-1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짧긴 하지만은 검증된 무브먼트고, 마블라이트랑 다르게 크로노미터 인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확성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벗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자성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백이 아니라 뒷면이 막혀있는 케이스백을 쓰고 있는데, 뒷면의 퀄리티도 볼은 메달급의, 장식용 메달급의 퀄리티로 입체감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이 결정적으로 마블라이트랑 다른 부분인데,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브레이슬릿을 쓰던 마블라이트에 비해서 얘는 디자인도 퀄리티도 좀 평범한 편입니다. 근데 대신에 무난해서 마블라이트 브레이슬릿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가 폴리시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은 폴리시고, 나사로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세 조정 기능은 없지만은 길이가 짧은 링크가 있어서 섬세하게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좀 아쉽다면 이 클래스프가 튼튼하긴 한데 열기 힘들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뜯을 때 이쪽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당기면은 좀 더 잘 풀린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스프에 적응이 필요하다. 브레이슬릿에 살짝 삐끗한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시계이고, 마블라이트에 비해서도 꿀리지 않는 시계다. 역사적인 테마 같은 게 들어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둘리틀 에디션 이미 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숨어 계시지 말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